양보하라는 지시가 나온 지 하루 만에 발표됐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해외 연수에 나선 모 충북도의원의 기내 음주 추태 의혹이 일파만파입니다. 시민단체와 야당의 비난 속에 충북도의회는 해외 연수 전면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강제 퇴거 집행으로 직장을 잃을 수도 있게 된 청주병원 직원들이 호소전에 나섰습니다. 대법원까지 명도 소송을 벌인 청주시는 강경 방침입니다. 광산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안전 규정이나 처벌 수위는 여느 산업 현장보다 느슨합니다. 광산에만 적용되는 법률이 시대에 뒤처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회용품에서 나오는 미세 플라스틱이 일반 용기의 최대 4.5배에 이른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비단 환경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충북도의원이 해외 연수를 떠나는 비행기에서 음주 추태를 부렸다는 제보가 나오면서 이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야당은 맹비난했고 충북도의회 의장단은 다음 달부터 다른 상임위의 해외 연수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김대용 기자입니다. 하얀 양복을 입은 시민단체 대표가 충북도 의회에 고함을 치면서 맥주를 뿌립니다. 해외 연수를 떠난 도 의원들의 즉각적인 귀국을 요구하면서 퍼포먼스를 벌이는 겁니다. 지적을 안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당연한 관례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충북도의회 건설환경 소방이 도의원 7명이 유럽으로 열흘간 해외 연수를 떠난 것은 지난 21일. 출발 당일 한 정치인이 양복에 금배지를 찬 상태로 항공기에 타 막무가내로 술을 요구하고 주변에 민폐를 끼쳤다는 제보가 각 언론사와 의회에 접수됐습니다. 해당 도의원은 맥주는 한 캔 마셨고 기내에서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면서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파장은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혈세를 들여 떠난 해외 연수에서 추태를 부렸다면서 해당 도의원의 사과와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를 요청했습니다. 해당 의원은 해외 연수 중 음주 추태 논란에 대해 도민에게 진솔하게 해명하고 잘못에 대해 사과하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기내 음주 추태를 벌인 국민의힘 도의원이 제정신이냐면서 추태가 사실일 경우 당장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여론이 악화되자 충북도의회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영호 충북도 의장과 상임위원장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다음 주 제주도 연찬회는 물론 아직 출발하지 않은 나머지 4개 상임위 해외 연수도 모두 취소했습니다. 이미 무리가 생긴 건 사실이고 그거에 대해서 이유를 떠나서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자숙하는 모습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문제가 된 도의원과 해당 상임위는 조기 귀국을 검토했지만 항공편을 구하지 못해 애초 예정대로 모레 귀국합니다. 충북도의회는 해당 도의원이 들어오는 대로 서면 동의를 받아 항공사의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청주시 신청사 건립부지를 놓고 잡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시청 본관 철거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강제 집행 절차를 앞둔 청주병원 얘긴데요. 청주시가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청주병원 임직원들이 강제 집행에 반발하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청주 신청사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청주병원 임직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발 저희 청주병원 직원들을 살려주십시오. 저희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원 폐원 위기 속에 환자와 직원들은 불안감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청주시의 강제 집행을 철회해달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더불어 이번 사태가 새 청주시청사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만큼 병원이 다른 안정적인 곳에서 환자들을 돌볼 수 있게 청주시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손길이 필요한 분들에게 손이 닿는 곳에 머무는 것이 저희들의 본분입니다. 청주시는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공탁금 지급까지 이뤄진 마당에 청주병원에 대해서만 특혜를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청주병원의 부지 무단 점유 기간이 벌써 3년을 훌쩍 넘어선 상황에서 더 이상 강제 집행을 미룰 수 없다고도 못 박았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자율 이전을 해달라고 충분하게 시간을 드렸고요. 현재까지 이제 자율 퇴거가 어렵다 보니까 강제 집행할 수밖에 없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청주시는 조만간 장례식장과 주차장 등 청주병원의 비의료시설을 시작으로 강제 집행에 나설 계획이지만 병원 측에서는 이전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어 긴장감은 갈수록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충청북도와 제천시가 추진하는 2025 제천 국제 한방천연물 산업 엑스포가 정부의 국제 행사 승인에 가까워졌습니다. 충청북도는 기획재정부의 국제 행사 정책성 등급조사 대상에 선정되면서 사실상 국비 지원 비율 결정만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등급조사 결과에 따라 총 사업비의 최대 30%까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종 국제행사 승인은 오는 7월쯤 예상됩니다. 한편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는 조건부 조사 대상으로 분류돼 사업계획서를 보완 제출해야 등급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앞서 제천시가 전국을 돌며 공공기관 유치전에 나섭니다. 공공기관 유치팀 등 전담 조직을 신설한 제천시는 대전 코레일 본사를 방문해 중앙선과 영동선, 충북선과 태백선이 교차하는 철도 요충지임을 강조하며 서울 소재 코레일 계열사들의 이전 입지로 제천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제천시는 다음 달 3일 인구 감소 지역 13개 시군 공동으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지를 전국 혁신도시에서 인구 감소 지역으로 확대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지난 주말 보은의 한 광산에서는 낙석 사고로 굴착기 기사가 돌에 깔려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사양 산업이라 해도 이런 광산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는데 광산 사고만 처벌이 관대합니다. 왜 그런 건지 김은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19 구조대원들이 굴착기에 매달려 차체를 뜯어냅니다. 굴착기 위로 무너진 돌무더기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지난 주말 보은의 한 석회석 광산에서 이 돌무더기에 깔린 50대 기사가 숨졌습니다. 전날 발파한 갱도 벽면을 굴착기로 다듬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굴착기 운전석 탑 부분이 아예 암석으로 인해서 완전 가라앉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부까지만 보였습니다. 이런 사고는 지난해 9월 단양의 한 백운석 광산에서도 똑같이 벌어졌습니다. 두 사고 모두 기사 혼자 일하다 변을 당했습니다. 사고 즉시 구조 요청이 가능하도록 대부분 사업장은 2인 1조 작업을 의무화했지만 광산은 이런 규정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광산은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산업안전보건법 대신 광산안전법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이 광산안전법이 광산사고에 적용하는 최대 형량은 징역 2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대부분 현장에선 7년이니까 3분의 1도 안 됩니다. 안전조치 의무도 비교적 느슨한 데다 같은 사고가 나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겁니다. 광산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법정형 자체가 산안법보다는 훨씬 낮게 규정이 돼 있고 그런 점에서 광산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 산업재해 처벌을 꾸준히 강화하는 흐름에 비해 광산안전법은 여전히 60년대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산안전법에서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기준은 아마 60, 70년대에 지금 멈춰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의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도는 대단히 증가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근로자 50인 미만 광산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내년까지 유예되면서 사고 후 고용노동부 조사도 없는 상황. 정부는 지난해 경북 봉화에서 발생한 광산 매몰 사고를 계기로 광산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사용자 처벌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과태료를 벌금으로 바꾸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괴산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임야 0.1헥타르가 불에 탔습니다. 오늘 낮 12시 20분쯤 괴산군 칠성면 사은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헬기 3대와 산불 진화대 50여 명이 투입돼 1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산림당국은 인근 묘지에 성묘를 온 60대 남성이 가스불을 켜려고 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실화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급증한 일회용품 사용량, 줄여야 한다는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할 텐데요.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만한 실험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해봤더니 일회용품에서 나오는 미세 플라스틱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보도에 이지현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대학가 원룸촌. 집마다 버린 쓰레기 대부분이 플라스틱입니다. 페트병부터 크고 작은 용기, 컵까지 다양합니다. 일회용품이 점령한 일상의 모습입니다. 커피 살 때 자주 쓰는 것 같습니다. 일회용품 진짜 너무 많이 온다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있어요. 일상이 된 일회용품 문제는 환경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인체에 노출되는 미세 플라스틱 또한 많이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용기에 따라 소스용은 1개당 평균 3.2개, 죽 용기는 5.9개, 컵은 4개가 검출됐는데 다회용 용기와 비교하면 최대 4.5배 차이입니다. 음식물을 직접 닿는 용기 내부에서만 100제곱센티미터당 0.5개에서 5.6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습니다. 문제는 1개만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끼 식사를 위해 탕과 밥, 반찬 등이 왔을 때 미세 플라스틱 검출량은 약 39개. 연간 평균 배달 주문 횟수를 고려하면 배달 음식에서만 3,800개를 섭취하게 됩니다. 커피를 위한 일회용품 사용량이나 해조류, 젓갈 등 식품을 통한 섭취까지 더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인 1명의 연간 커피 소비량인 377잔을 모두 일회용기로 섭취할 경우 개인별로 노출될 수 있는 미세 플라스틱의 양은 연간 약 2,600여 개 수준이며 미세 플라스틱 섭취가 인체에 가하는 위해성은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하지만 선제적 차원에서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 결과로는 주로 음용수, 식품, 먼지 등에서 노출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식품 섭취에 따른 인체 유해성 평가를 위해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미세 플라스틱 수가 적은 다회 용기를 씻은 뒤 사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설 명절 선물이라며 조합원들에게 소고기를 돌린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가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조합원 2명에게 각각 15만 원씩 모두 30만 원 상당의 소고기 선물 세트를 준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음성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선물을 받은 조합원 2명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청주시 상신동 미호강 둔치에 유채씨를 파종했습니다. 대상지는 청주 무남생태공원 인근 9,314제곱미터 규모로 금강유역 환경청으로부터 하천 점용 허가를 받은 데 따른 겁니다. 종자는 국립식량과학원이 공급했고 충북농업기술원이 파종을 담당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씨앗이 정상 발화할 경우 5월쯤 유채꽃밭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충북의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1월 충북 미분양 주택은 4,374호로 한 달 전인 지난해 12월보다 35.6%, 1,149호 늘었습니다. 2021년 말 300호였던 충북 미분양 주택은 1년 사이 10배가 늘었습니다. 한편 올해 1월 충북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1,184건으로 한 달 전보다 24.3%, 5년 평균 1월 거래량보다는 46.6% 줄었습니다. 충주시가 장애인 바우처 택시를 지역 전체 개인 택시로 확대합니다. 충주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특장차 28대를 운행하고 있지만 증가하는 이용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며 장애인 바우처 택시 호출 시스템을 지역 개인 택시 637대 적용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용요금은 기본 5km에 1,000원,
이후 1km마다 200원씩으로 기존 특별교통수단과 동일합니다. 이용 대상은 거동이 불편한 중증의 비휠체어 장애인입니다. 주민 반발로 표류하던 청주 강내면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가 3월 본격 착공합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선임 배경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밀러 강화위원장이 설명에 나섰는데 오히려 궁금증만 더 증폭시킨 자리였습니다. 일부